찬바람이 불고 스산한 날씨에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왠지 모르게 뜨끈뜨끈한 국물을 찾게 되죠. 우리가 흔히 시중에 가서 보면은 뭐 소머리국밥, 뭐 장터국밥, 뭐 해장국 이러한 이름으로 많은 국밥이 팔리고 있는데요. 자, 이현맘은 그러한 고기의 그 지방 말고 아주 깔끔하고 맛있는 채소만을 이용해서 오늘 채식국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채식국밥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국물만 맛있게 잘 준비하신다면 아주 좋은 요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현맘이 먼저 재료 소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채식 요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채소겠죠. 보통은 육수로 이런 거를 끓일 텐데, 자, 이 국밥을 준비하기 위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채소를 제가 미리 국물이 아주 한번 제가 가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김이 올라오는데, 자, 이 국물은 제가 지금 준비한 게 4인분 기준이에요. 뭐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3인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한 4인분 정도 될 수 있는데, 채수를 제가 2리터를 준비했어요. 2000ml. 자, 2리터의 이 채수를 우려내기 위해서 제가 들어간 재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어요. 한 20 곱하기 20cm 정도의 다시마 한 장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양파 1개 반, 그리고 느타리 버섯이 한 300~400g,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갔나요? 배추의 흰 부분, 그리고 건표고가 한 5~6개 들어갔고, 또 중요한 거 감자를 여기 국물에 우려냈어요. 감자가 들어가면 아주 맛있죠? 감자는 뭐 굳이 정해진 건 없지만 한 뭐 6~7개까지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국물을 푹 우려냈어요. 그래서 아주 국물 색깔이 아주 진해 보이죠? 갈색의 이 국물이 준비됐고, 이 국물을 한번 일단 다 건더기를 건져내세요. 왜냐하면 또 여기에 우리가 직접 먹어야 될 여러 가지 야채들을 넣어야 되니까 한번 깔끔하게 그런 재료들을 건져내시고, 또 2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재료들이 있어요. 자, 앞에 보시면 너무너무 싱그럽고 보기가 좋은, 이현맘이 너무나 좋아하는 초록색과 연두색의 이 예쁘게 생긴 배추들이 보이죠? 이 배추는 봄동이라고 하는 배추예요. 보통 보면 그냥 포기 배추보다 초록색 부분이 많고 줄기가 얇아요. 아주 달고 맛있죠. 저기 따뜻한 지방에선 겨울 내내 이 봄동 재배가 가능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좀 작은 크기에 옆으로 넓적하게 퍼져 있는 그런 배추고, 김장 배추 할 때 쓰는 포기 배추보다는 초록색이 많은 이 봄동 배추나 단 배추, 이쪽 얼갈이 배추 비슷하게 생긴 그런 배추들이 이 국밥 내기에는, 국밥 만들기에는 아주 더 좋은 재료예요. 이현맘은 이 봄동을 뭐 여건에 따라서 뭐 뻑뻑하게 드시고 싶으면 많이 준비해도 되는데, 한 3~4포기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 자, 콩나물, 국물의 시원한 맛을 더해줄 이 콩나물 한 200g 정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버섯들, 자, 느타리 버섯 200g 준비했고요. 팽이버섯 100g, 표고버섯 한 3~4개 정도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양파, 국물이 우려냈지만 한 번 더 준비해 주세요. 한 반 개 정도 필요하고, 대파가 한 뿌리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은 이 국물이 진하게 맛있게 우려냈으면 굳이 다른 걸 넣지 않고 소금만으로 간을 해도 아주 맛있어요. 소금 한 큰술 반 정도에서 2큰술 식성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되고, 그래도 싱겁다라고 하시면 국간장으로 나머지 간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마늘 2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고춧가루를 준비해 주셔도 돼요. 이현맘 고춧가루는 전혀 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국물의 그 빨간 그 색깔이 식욕을 자극한다 싶으면 고춧가루를 약간 사용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국밥에 아주 중요한 이 당면이 들어가야 되죠. 당면을 좀 푹 삶으세요. 퍼지도록 푹 삶은 다음에 서로 달라붙지 않고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참기름으로 이렇게 좀 버무려 놨어요. 그래서 이 당면이 필요하고, 여기 보면 아주 빨갛게 맛있어 보이는 그런 무슨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를 요리하기 전에 바로 이거예요. 이현맘이 매일 풀만 먹기는 하지만 아주 가끔씩은 이렇게 콩으로 만든 햄이나 고기도 먹는답니다. 자, 이렇게 콩햄이에요. 이것을 손으로 이렇게 잘게 찢어주세요. 이현맘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약간 잘게 다져놨는데,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이렇게 잘게 찢어서 후라이팬에 기름을 약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늘
마늘을 곱게 갈아서 그거를 넣고 고춧가루를 조금 넣고 이렇게 먼저 볶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잘게 찢어 놓은 이 콩햄이나 아니면 뭐 콩고기 같은 것을 이렇게 한번 볶아요. 그러면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위에 고명으로 얹을 거거든요. 고기 대신으로. 그래서 이렇게 고명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 현맘은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자, 이 재료가 바로 국밥에 들어갈 재료예요. 자, 그러면 뭐 요리라고 하기는 사실 그렇지만 일단 불을 켜시고 자, 이 배추를 이 국물에 떨어뜨려서 국물에 넣어야죠. 자, 이 엄마는 이런 배추를 그냥 이렇게 도마로 이렇게 도마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썰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대강대강 이렇게 국물에 넣어주세요. 약간 크게 해도 이게 익으면서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손이 미끄러워서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배추를 국물에다 넣으시고 자, 그래서 이 배추를 한번 넣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버섯을 한번 넣어 볼까요? 양파랑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 번에 뭐 10명이나 20명 정도의 많은 분들을 대접한다 하기에 아주 좋은 한 그릇 음식이 이 국밥이라는 것을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국밥을 잘 배워서 여러 사람을 한번 접대해 보시면 손님 접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마 경험적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엄마며 국밥을 드셔본 분들이 제 주변에는 꽤 많아요. 그래서 이 국밥이 얼마나 뜨끈뜨끈하고 맛있는지 아마 그분들은 제 말의 뜻을 경험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엄마는 사실 국물을 그렇게 먹는 편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 국 없이도 밥을 잘 먹는 사람인데 이 국밥도 마찬가지예요. 건더기를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건져 먹는 수준이에요. 자, 이제 표고를 한번 넣어 볼까요? 표고도 이 버섯에는 아주 감칠맛을 내는 성분들이 있죠. 버섯을 넣어주시면 훨씬 음식이 맛있어요. 특별히 국물 요리에. 자, 팽이버섯은 쉽게 오랫동안 끓이면 빨리 뭉그러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팽이버섯은 맨 나중에 넣을 거예요. 국물이 어느 정도 다 되고 어느 정도 끓으면 그때 이 팽이버섯과 그 다음에 여기 마늘, 파 그때 넣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길쭉하게 썰까요? 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사용할 거고 지금 이제 간을 좀 먼저 할까요? 간을 한 큰술하고 반 큰술을 넣으시고 이 국밥은 오래오래 끓일수록 아주 진국이 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의 간을 한 다음에 나머지 간은 드시기 전에 밥이 들어가면 국물이 약간 싱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간간하다 싶을 정도로 간을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당면에도 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간을 하셔도 되고 이것도 지금 넣을까요? 지금 넣고 뚜껑을 덮어서 비린내가 날 수 있으니까 뚜껑을 덮어서 한번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국밥이 푹 익는 동안에 이 엄맘이 덤으로 한 가지 요리를 더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자, 저 국밥이 푹 익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엄맘이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릴 요리는 바로 그 구절판 아시죠? 밀전병을 동그랗고 얇게 붙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채소나 버섯이나 재료들을 이렇게 밀전병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가지런히 싸서 먹는 구절판을 응용한 요리예요. 자, 이 요리는 사실 제목이 없어요. 이 엄맘이 그냥 제목을 짓기를 메밀전병말이라고 지었어요. 메밀가루로 이렇게 얇게 전병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야채들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싸먹는 요리인데 이것은 집에 있는 자투리 요리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해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손님 상에 올리기에 아주 좋은 요리인 것 같아요. 꼭 한번 집에서 해보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 가지 뭐 재료들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메밀가루 100% 메밀가루가 아니고 메밀가루에 밀가루가 조금 섞인 메밀 부침가루라고 하죠. 그것이 한 컵이 필요하고 한 컵 반에 1.5배의 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메밀전병을 얇고 동그랗게 붙이기 위해서는 약간 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5배의 물을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남겼고 그 다음에 소금을 뭐 한 약간 2분의 1 작은 술 정도 소금을 부으시고 한번
저어주세요. 덩어리 없이 아주 곱게 잘 이렇게 거품기로 저어주세요. 자, 이것이 좀 이렇게 둘까요? 그 다음에 이 메밀전병에 들어가는 다른 재료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특별한 재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집에 있는 자투리 요리를 가지고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우리 잡채하고 이렇게 볶은 야채들 있죠. 그것들을 이용하셔도 돼요. 이엄맘이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야채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 자, 당근, 채 썰어서 소금을 약간 넣고 볶아놨어요. 양파, 시금치 나물 이렇게 묻혀 놓은 것이고, 밀고기예요. 조청과 간장을 1:1 동량으로 하고 마늘을 넣어서 기름을 넣고 약간 볶아 놓은 상태고, 이것은 김치의 양념과 국물을 좀 짜내고 여기다가 참기름과 깨와 그 다음에 꿀을 약간 넣고 조물조물 묻혀 놓은 김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제가 그냥 준비해 봤는데 만두속 남은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료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재료들이 준비가 됐으니까 밀전병을 붙여서 이제 말기만 하면 되는데, 이엄맘이 밀전병을 미리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면 제 손가락이 비치나요? 밀전병에 제 손가락이 이렇게 보이죠? 전병은 아주 얇아야 돼요. 얇아야 되고 동그래야지 보기가 예쁘고, 그래서 전병들이 보면 다 얇은 편이죠. 이엄마만 손톱 두께만한가요? 이렇게 얇게 전병을 붙였는데, 메밀가루 한 컵에 요 국자, 제가 전병 붙일 때 사용하는 요 국자, 이것으로 보통 한 10장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10장 정도 나오는 이 부침 반죽을 가지고 지금 해볼 텐데, 메밀 전병을 붙일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절대로 불이 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엄마이 지금 불을 아주 약하게 할 거예요. 불은 아주 은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이 세면은 이 전병에서 막 기포가 생겨요. 아까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면 동글동글하게 뭐 기포가 생긴 게 보이죠? 이거는 불이 셌을 때 이렇게 기포가 생겨요. 그리고 불이 세면 기포가 생기면서 막 울퉁불퉁해지고 기름이 많이 들어가도 이 전병이 매끄럽게 붙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병을 붙일 때는 이 페이퍼 타월에다가, 자, 기름을 약간 둘러요. 팬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 1차적으로 이 페이퍼 타월로 한번 닦아주세요. 우리 어머니들 사실 경험이 많을 거예요. 집에서 아주 얇게 계란 지단을 붙일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은근한 불에 기름을 많이 두르지 않고 이렇게 붙이면, 지단 붙일 때처럼, 그리고 부침개 하실 때처럼 그렇게 하시면 어려운 그런 고난이도의 요리는 아니에요. 전병은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주걱을 이렇게 떠요. 한 주걱을 떠서, 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만들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아주 약하게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자, 됐습니다. 아주 은근한 불에 이 전병이 익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엄마미 아까, 자, 이 한 컵으로 10장의 전병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요리를 한번 해볼 텐데, 그래도 전병 붙이는 방법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제 몇 개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주 은근한 불에 하니까 기포가 막 올라오지 않죠. 은근한 불에 좀 시간이 더디 걸리겠지만 예쁜 전병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코팅이 잘 된 그런 팬에 하셔야지만 기름을 적게 하고도 이 전병에 잘 붙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은근한 불에 익혀주세요. 아주 동그랗고 예쁜 모양의 전병이 됐죠. 아주 얇아요. 한번 만두속을 한번 넣어볼까 싶어요. 이제까지 뭐 넣어본 적은 없는데 오늘은 한번 특별하게 만두속을 넣은 전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만두속을, 제가 이 음식을 먹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해 먹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쪽 지역의 음식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해서, 자, 반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쭉 붙여주세요. 그래서 익히세요. 좀 안에 속이 나왔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은근한 불에
잘 익혀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피는 메밀피고 안에 속은 만두속을 먹을 수 있죠. 메밀만두 이렇게 이것도 메밀 전병의 일종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두속을 넣어주셔도 아주 특별한 메밀 전병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이 되는 동안에 이 엄맘이 한번 직접 시범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자, 이 메밀 전병 한 장을 바닥에 깔고 야채들을 싸는데 제일 처음에 이 색깔의 야채들을 한번 싸볼까요? 처음에 이 엄맘은 이것들을 그냥 김밥 싸듯이 이렇게 일렬로 놓고 그냥 쭉 쌌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이렇게 싸는 것보다 더 예쁜 모양의 전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쉬운 거 그냥 김밥 싸듯이 모든 재료를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쭉 싸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양파는 자 조금만 넣어서,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김밥 싸듯이 돌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아주 쉽죠? 전병말이 굉장히 쉬워요. 제가 한번 뒤집고, 아이고 이게 찢어졌네. 자,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어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김치를 한번 해볼까요? 김치도 같은 방법으로 그냥 김밥 싸듯이 싸면 돼요. 자, 어떤 자매는 제 요리에서 또 힌트를 얻고 약간 응용해서 신김치가 아니고 김치를 볶았어요. 김치를 볶아서 이렇게 전병말이를 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요리는 응용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하나가 또 완성이 됐고, 쉬워요, 안 쉬워요? 아주 쉽죠? 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아주 특별한 전병은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시금치를 싸요. 그 다음에 한번 말아요. 한번 말고 요 위에다가 시금치를 말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당근을 얹으세요. 이렇게 되면 구획이 나눠져서 훨씬 더 색깔이 선명하고 보기가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끄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말아요. 또 한 번 말아서 이제는 여기다가 밀고기를 넣으시고, 밀고기 요거 짜투리 좀 넣을까요? 좀 얇은 거 하나 넣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넣어봤는데 색깔이 그렇게 눈에 띄질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썰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김치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구획을 나눠서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김치를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돌돌 말아서 또 한 번 여기다가 김치를 넣으시면 그냥 넣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아주 쉽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이제 썰어 볼까요? 자, 어떤 모양인지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 처음에 것은 그냥 한꺼번에 말았어요. 이것을 썰 때도 안에 내용물이 아주 예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썰지 마시고 사선으로 썰면 안에 내용물이 훨씬 더 예쁘게 보여요. 자, 사선으로 한번 썰어 볼까요? 자, 이것은 구획이 나눠진 거네요. 이것은 구획이 나눠진 거. 처음에 한꺼번에 넣어서 싼 것들. 자, 처음에 한꺼번에 넣어서 싼 거. 자, 이것은 처음에 한꺼번에 넣어서 싼 것이고, 요것은 자, 4개로 이렇게 모양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이건 한꺼번에 싼 것, 이것은 돌돌 말면서 구획을 정한 것. 자, 이 김치는 김치가 저는 그렇게 자극적으로 김치를 담그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번 짰죠. 그러니까 빨갛지가 않아요. 근데 김치가 약간 더 빨가면 고춧가루를 더 넣어주신다면 보기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거, 그다음에 요건 구획을 나눠서 한 거. 자,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김치, 이거는 야채.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자, 이것도 한번 가지런히 담아봐야 될 텐데, 자, 이렇게 한번 담아볼까요? 이거 마지막 한번 썰어볼까요? 이것도 구획을 정해서 한 거고, 자, 사선으로 썰면 안에 내용물이 더 예쁘게 보이죠?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좀 넣고 사진 한번 카메라 한번 잘 비춰줘 보세요. 예쁘죠? 아주 근사해 보여요. 그래서 좀 멋진 접시에 가지런하게 담아 놓으면 참 예쁜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돼요. 자, 이렇게 딱 두면 얼마나 예뻐요. 자, 구획이 3개로 나눠져 있죠?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자, 제가 이제 메밀전병은 이것으로 끝을 냈고 여기 앞에 접시에 가지런하게 담아놨어요. 좀 굉장히 근사해 보이지 않아요? 아주 그냥 아주 사소한 아주 그냥 자투리 재료를 사용했지만 왠지 좀 근사하게 식성에 따라서는 뭐 초간장 이러한 새콤하고 아주 약간 이렇게 물을 넣어서 희석한 그런 간장에 찍어서 드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메밀 전병말이는 끝을 냈고요. 자, 이제 이 국물이 끓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넣어야 될 게 있죠. 자, 고춧가루는 제가 아까 조금 넣었고요. 팽이버섯을 넣으시고 역시 이 엄마는 국물보다 건더기가 많아요. 자, 이렇게 파를 넣으시고 마늘 2큰술을 넣어주세요. 마늘 2큰술을 넣고 그 다음에 간을 봐서 국간장으로 마지막 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엄마미 간을 좀 볼까요? 제가 아까 1큰술 반을 넣었어요, 소금을. 조금 더 넣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국간장, 자, 국간장 1큰술 한번 넣어볼까요? 자, 국간장 이렇게 넣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간을 해주시고 이렇게 국물이 끓고 있는 동안 저는 밥을 준비했어요. 이제 국밥에 들어갈 밥이 있어야죠. 자, 현미밥을 아주 고슬고슬하게 너무 질지 않도록 고슬고슬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밥 1공기를 이렇게 넣고 자, 이 위에다가 국밥에 당면이 빠지면 서운하죠. 자, 당면을 좀 위에 얹으세요. 우리 이현이는 이 당면을 좋아해요. 밥보다 당면을 그득그득 담아주는 걸 더 좋아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당면이 다 됐어요. 당면을 담았어요. 자, 이렇게 당면을 담은 다음에 자, 이 국밥을 여기 한번 위에 얹어 볼까요? 그래서 국밥을 오래 끓일수록 맛있지만 자, 이 엄마는 그렇게 지금 오래 끓일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잘 한번 잘 뒤적뒤적 해서 섞이게 한 다음에 자, 국물을 여기다가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국물을 잘 담으시고 저는 뭐 국물을 많이 먹진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식성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담아주세요. 자, 양이 많아졌어요. 많은 양의 밥을 제가 담은 건 아닌데 국을 넣으니까 양이 많아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위에다가 마지막을 장식할 자, 콩고기 이렇게 얹어주세요. 자, 어때요? 좀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 사람 손님을 접대할 때 이 한 그릇 음식으로 아주 좋고 좀 특별한 손님을 위해서는 이 메밀 전병말이가 아주 좋은 요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좋은 요리를 가지고